안녕하십니까, 강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깃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PC방 게임 1위부터 5위까지 이제 알아보았죠. 그 중에서 이제 디아블로와 FIFA 온라인을 제끼고 5위인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좌우지간 어떻게 살펴보았더랬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 게임 이야기의 서론 정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찌 보면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두 게임, 서든 어택이라는 게임과 리그 오브 레전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든 어택입니다. PC방 게임 순위 지금 3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임인데요. 줄여서 보통 이제 서든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 서든 어택은 넥슨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인데 이게 이제 1인칭 슈팅 게임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이제 First Person Shooting Game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제 FPS라고들 많이 부르죠. 1인칭 시점, 그러니까 이제 게이머는 자기가 조종하는 유닛의 몸에 들어가서 플레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아바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때문에 이제 자신이 조종하는 어떤 유닛의 얼굴을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 기껏해야 손하고 발 정도 약간 이렇게 보일 정도. 어찌 보면 이 때문에 이제 가장 그 가상현실에 가까운 형태의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른 게임보다는 어떤 현실적인 표현이 되게 많이 강조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총을 쏜다거나 전투기를 조종하는 게임,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FPS의 종류라고 볼 수 있지만, 보통 이제 FPS라고 하면 직접 이렇게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거나 칼을 쓰는 이런 스타일들을 총칭해서 보통 FPS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FPS의 효시는 울펜스타인 3D라는 게임입니다. 제목에서 이제 약간 느끼는 것처럼 나치스를 상대로 싸우는 이런 게임인데, 이게 출시된 게 1992년입니다. 그때 이제 이 게임 사실 많이들 했죠. 그때 화면을 보면 사실 되게 조잡하고, 요즘에 그 FPS하고 비교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요즘은 거의 영화 정도의 수준 같은 그런 현장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FPS는 최근 이제 가장 핫한 분야라고 볼 수도 있는데, 레인보우 식스, 언리얼, 퀘이크,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프라이프, 헤일로, 이름만 들어도 이제 엄청난 게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이 분야에. 근데 현재 이 최고의 FPS는 사실 이제 중국의 텐센트라는 회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 크로스파이어를 줄여서 보통 이제 크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게임의 동시 접속자 수가 거의 400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엄청난 숫자죠. 이 대다수가 중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이용률이 좀 낮은 편이고,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서든 어택이 이 대신에 많이 이제 이용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FPS는 대부분 이제 총이나 칼을 들고 싸우기 때문에 어떤 그 유닛들의 모습들이 되게 이제 군인이나 혹은 경찰 특공대 이런 정도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배경도 이제 현대의 어떤 시가지나 창고, 웨어하우스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아무리 군인이라고 해도 이 사람을 향해 총을 쏘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게 이제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과격하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가 막 팍팍 튀거나 칼로 옆구리 막 이렇게 찌르고 뒤로 몰래 가서 막 목 비틀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이 대부분의 이 FPS는 청소년 게임 불가 판정들을 많이 받죠. 지금 말씀드린 이 서든의 경우에는 이제 피를 이제 하얀색으로 팍 이렇게 튀겨 이렇게 표현하면서 15세 판정을 따내기도 했죠, 옛날에. 근데 이제 어찌 되는 건지 이 PC방을 가보면 이 서든에 열중하고 있는 초등학생 수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뻔한 거죠. 아빠나 엄마의 어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있는 게 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게임이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유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유해한 게임을 고른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이런 그 FPS라는 장르를 분명히 꼽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폭력성이 높은 데다가 마치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몰입감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화면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눈도 이제 쉽게 피로해지고, 그야말로 이제 그 정신과 건강이 양쪽으로 어떤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 사실 컴퓨터를 통한다는 것만 다르지 어찌 보면 이 친구들끼리 뭉쳐서 패싸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게임을 하다가 애들끼리 이제 열받아가지고 야 이거 나와. 그래서 뭐 어디 뭐 학교 뒤에 뭐 화장실 뒤에 모여.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패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사태도 많이 발생하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그만큼 이 게임의 그 어떤 유해성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나게 나쁜 게임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C방에 가면 아주 욕을 뭐 입에 달고 게임하는 애들이 자주 보게 되는데 이런 그 FPS류의 게임에 빠져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가 그것도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가 이 서든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이것만큼은 정말 무조건 끊도록 설득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이걸 좀 끊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넥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갖고 아버님과 그 어머님의 가입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그 아이가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는 그 주변의 어른들의 그 주민등록번호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삼촌 뭐 한번 그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새끼를 좀 새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이왕 시작한 거니까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이처럼 이 완성도가 되게 높은 이 FPS의 시작은 사실 이제 미국의 대테러 특수부대를 차용한 레인보우 식스 시리즈가 이제 시초가 됐죠.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그런 특유의 폭력성 때문에 처음에 이제 심의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에 이제 게임 심의가 좀 완화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정식 발매가 되고 이게 이제 히트를 하면서 한국에서도 이제 FPS 시장이 이제 커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플레이어들끼리 치고받는 게임의 속성상 이게 매우 빠르게 온라인 게임으로 또 이제 전개가 됐죠. 근데 이후에 이제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카르마 온라인, 뭐 스페셜 포스 뭐 이런 그 게임들이 이제 그 계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결국 이제 서든 어택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제 온라인 FPS는 서든이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든 이외에도 몇 개가 이제 출시되었지만 이 서든의 아성을 아직까지는 이제 깨지는 못하고 있죠. 이 서든의 게임 방식은 어떤 한정된 공간 내에서 레드팀하고 이제 블루팀으로 머리에 이제 띠두르고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어떤 전장, 그러니까 이제 게임 용어로는 맵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맵에 따라서 각 팀당 한 8명씩 또 최대 한 16명 정도의 플레이어가 동시에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제 제한 시간 내에 가장 많이 죽이는 게임 방식부터 어떤 특정 횟수만큼 죽이기, 그리고 폭탄 설치하기, 뭐 진영 지키기, 뭐 깃발 뺏기 등등 이제 몇 가지 게임 모드가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좌우지간 그 상대방을 총이나 칼로 죽이는 게 이제 기본 모드죠. 게임을 시작할 때 이제 모두 기본적인 그 무기 갖고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총하고 칼이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주로 이제 소총을 들고 뛰어다니면서 싸우는 애들은 이제 라이플 플레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라플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저격용 총, 그냥 스나이퍼 총이죠. 스나이퍼 총을 갖고 하는 주로 그런 모드를 이제 스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플레이를 라플 플레이, 뭐 스나 플레이 뭐 이렇게 얘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이 스나이퍼의 경우에는 이제 뭐 뛰면서 쏘는 게 아니라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망원경으로 쭉 이렇게 보고서 한 방에 빵 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초보 같은 경우는 이제 멍하니 이렇게 있다가 어디서 날아올지도 모르는 총알에 훅 그냥 죽어버리고, 이게 이제 스나에게 죽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든 대전에서는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팀원들 간의 어떤 그 유기적인 움직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팀원들끼리 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같은 PC방에 이렇게 같은 옆자리 이렇게 그 떼거리로 몰려 앉아갖고 지들끼리 막 얘기하면서 너 뭐 뛰어 일로 가 뭐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PC방에 모이게 되고, 그리고 PC방에서 제일 시끄러운 애들이 얘들이 바로 열의 아홉은 이 서든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서든의 게임은 이제 실제 총싸움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현실감을 주기 위해서, 근데 게이머들이 총 한 방 땅 쏘면 정말로 한 방에 막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게 보통 이제 다른 게임들은 에너지가 이렇게 뭐 조금씩 줄고 뭐 이러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대신 이제 죽으면 다른 이제 특정 지역에서 다시 살아나서 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냥 본부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리스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편 베이스 쪽,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 쪽이 되는 거죠. 간혹 이제 멀리서 날아온 총알이 다리 같은 데 슬쩍 빗 맞았다. 그러면 이제 즉사하진 않지만 다리 막 쩔뚝거리고 살아남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얘네들이 이제 이걸 반샷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이 현실감이 되게 강한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죠. 상대편을 죽이는 것을 얘들이 이제 킬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자신이 죽은 것을 데스라고 또는 줄여서 뭐 대, 뭐 이렇게 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 오늘 뭐 내가 20킬에 뭐 빵대 했어. 이러면 이제 20번 죽이고,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안 죽었다, 뭐 그런 뜻입니다. 룰을 정해서 어떤 그 특정 무기만을 쓰자고 이제 사전에 정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야, 오늘은 칼전, 오늘은 뭐 권총전,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아예 뭐 그 저격총만 쓰는 오늘 저격수 전용 맵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나이퍼들을 위한 뭐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게임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게임은 기본적으로는 무료지만, 사실 뭐 그런 거죠. 그들도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좋은 총, 그리고 또 좋은 아이템, 이런 걸 가지려면 결국 이제 현금을 써야 되는,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하죠. 그거 외에도 이제 캐릭터의 모습을 이제 바꾸는데도 돈이 좀 들어가는데, 이 기본적으로 FPS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캐릭터를 바꾸는 게 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일단 현금을 써서 그 캐릭터를 사게 되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러니까 요거를 이제 얘네들이 이제 캐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여러 가지 추가 정보들이 이렇게 막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게임하기 좀 더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해지고 유리한 입장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수 쌓기에 이제 혈안이 되는 아이들이 1개월에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뭐 10,000원, 20,000원 정도 하는 캐시 캐릭터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든에서는 여러 번 승리를 하게 되면 경험치가 이제 당연히 쌓이죠. 그리고 그 경험치에 따라서 레벨이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군인을 이제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레벨도 이제 계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훈련병, 2병, 1병, 상병 뭐 이렇게 이제 쭉쭉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중위, 대위, 소령, 뭐 중령, 뭐 심지어 장군 이런 계급까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 계급에도 또 뭐 호봉이 막 나눠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 계급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승률이 약 한 60% 정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 우리 애가 소령 1호봉 정도를 찍었다. 그렇다고 하면 대충 한 5,000 게임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화해야 그 정도 계급 정도는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한 게임당 약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하면 대충 한 1,700여 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대충 하루에 한 2시간씩 꼬박 한 2년 정도를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계급이 한 소령 1호봉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지만 이제 사실 뭐 게임을 걔들이 이제 뭐 우리 애들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뭐 3학년 정도가 뭐 소령이다, 2학년 정도가 만약에 소령이다 그러면은 이제 대충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틈날 때마다 서든을 계속 즐겼다, 뭐 이런 정도로 감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소위 정도면 이제 소령의 한 절반, 그 별을 단 준장 정도로면 소령의 또 2배 정도 이렇게 보면 되니까, 슬쩍 지나가듯이 아이한테 이제 계급만, 야, 너 계급이 뭐니? 라고만 체크해 보셔도 이 게임에 투자한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서든 게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서든의 전장은 그 되게 이제 창고 같은 그런 공간으로 이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고가 일종의 이제 맵인 거죠. 이 서든에서 가장 기본적인 웨어하우스를 포함해서 대충 한 20여 개 정도의 맵이 제공이 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얘들이 선택하는 전장은 A보급 창고하고 제3보급 창고입니다. 각각 줄여서 에보 또는 이제 3보 이렇게라고 부르는데, 보통 애들이 여기서 노니까 요것도 이제 아는 척할 때 쓰실 수가 있죠. 에보, 3보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스나이퍼들만 들어올 수 있는 뭐 크로스 카운터 같은 경우도 이제 인기가 좀 많이 있죠. 여기까지의 지식을 갖고 이제 아이들한테 아는 척을 하려면 이제 보통 요런 말을 해야 되는데, 에보에서 칼전 해봤니? 뭐 혹은 또 뭐 넌 스나하고 뭐 라플 중에서 킬이 뭐가 잘 나와? 뭐 이런 식의 이제 멘트를 던질 수가 있죠. 그러다가 살짝 계급을 물어보는 건데, 아까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이제 직접 너 계급이 뭐냐? 그럼 벌써 애들이 긴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살짝 아는 척하고, 그리고 계급을 물어볼 때도
야, 네 친구들 중에 좀 제일 높은 애들 계급이 뭐야? 이렇게 한번 슬쩍 물어보는 거죠. 직접적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떠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네 친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넌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렇게 일단 한번 떠들기 시작하면 대충 이제 말을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약오가 심한 게임이 이 서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섬광 폭탄을 말하는 플래시뱅, 뭐 줄여서 풀뱅 뭐 이렇게 부르고, 우리 편 베이스를 뭐 울베 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망원경을 이제 사용하지 않고 저격하는 것을 뭐 노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이런 걸 잘 감안해서 들으시면 대충 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걔들 얘기하는 게 뭐가 이제 늘어나서 뭐의 줄임말이다. 요거 이제 감 잡고 얘기하시면 대충 끄떡거릴 정도의 수준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드는 팀 단위로 싸우는 게임이기 때문에 동호회와 비슷한 그 클랜이라는 커뮤니티가 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랜전이라고 하면 클랜과 클랜이 맞붙는 걸 말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계속 게임을 이제 같이 하는 거, 그리고 뭐 또 이거 친구들끼리 하다 보니까 서로 아무래도 이제 익숙한 애들하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클랜이 나왔는데, 서로 이제 도움도 주고받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확 그 팀워크를 해가지고 실력을 확 올리기도 쉽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지만 이게 다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클랜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플레이를 뛰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야, 골프 칠 때 우리 한 명 비었으니까 야, 무조건 껴. 뭐, 다음에 이번에 안 끼면 다음에 안 껴줘.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거기들도 일어나는 거죠. 걔들도. 자, 이제까지 이제 서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 이 FPS라는 게임은 아이들에게 아주 안 좋은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무조건 끊게 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18세 미만 게임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학생들 이하의 애들이 이거 서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사실 뭐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그런 차원도 있고, 어찌됐든 따라서 이제 이거는 아주 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끊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그게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애들이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이제 붙을 겁니다. 아버지, 친구들 다 하는데 이거 안 하면 애들이랑 말 안 통해요. 이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애들 친구들이 모두 담배 핀다고 뭐 우리 애들이 담배를 안 피면 친구가 안 생긴다고 뭐 그래. 또 그럼 너도 펴. 뭐 하지만 하루에 3카피만 펴라. 뭐 이러진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담배가 뭔지, 그게 이제 얼마나 나쁜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FPS가 아이들에겐 이 담배나 술과 같은, 이 좀 지나치게 말해서 이게 마약과 같은 게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그냥 바로 확인해 보시고, 아이가 만약에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러면 저는 칼같이 끊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억지로 못하게 하면 결국 뭐 애들이 몰래 가서 결국은 다시 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게임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캐릭터를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까지도 동원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이 캐릭터 삭제, 보통 캐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캐삭은 엄청난 충격을 분명히 줄 것입니다. 물론 이 그 충격으로 부모와 아이들 사이가 극단적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애들이 뭐 오바해서 뭐 가출을 하겠다는 둥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저는 제가 오바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한 2, 3년 동안 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레벨을 장교까지 올렸다는 얘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노력한 것들을 한 번에 캐릭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얘들이 다시 처음부터 이것도 2, 3년을 해가지고 훈련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느냐? 대개의 경우 제가 장담하건대 90% 이상은 절대로 다시 시작 못합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충격도 그만큼 큰 거죠. 그런 충격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게임의 유해성을 고려를 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이거는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 흥분했는데요. 어찌됐든 아이들의 그 게임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자, 이제 드디어 대망의 1위 리그 오브 레전드, 전설의 리그 뭐 이런 뜻인데, 줄여서 보통 이제 애들끼리는 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롤은 사실 중국의 텐센트라는 업체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이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제 미국의 라이엇 게임즈라는 곳에서 서비스했지만 작년에, 그러니까 2013년이죠. 2013년에 텐센트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2년 넘게 PC방 게임 순위에서 1위에 자리를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그런 엄청난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이제 최고 동접자 수가 50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대단하죠. 이게 동시에 500만 명이 접속한다는 이런 얘기죠. 현재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접속하는 이용자의 수가 6천만 명이라고 하니 이 엄청난 인기를 대충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롤의 탄생은 사실 이제 스타크래프트로부터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의 장르는 AOS라고 부릅니다. 이건 Aeon of Strife의 준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 사실 이제 Aeon of Strife는 스타크래프트에서 쓰였던 특정한 맵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고유명사인 셈이죠. 그래서 게임 유형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좀 어폐가 있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전에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제가 이제 지난 편에 말씀드렸듯이 200개가 넘는 그런 유닛을 이제 하나하나 조정해서 뭐 일로 보내고, 이거 사실 엄청나게 정신도 없고 사실 뭐 컨트롤하기도 귀찮죠. 근데 이걸 심하게 귀찮게 하던 한 게이머가 좀 특별한 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는 이제 딱 하나의 유닛을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나머지 유닛들은 컴퓨터가 조정해서 진짜 저절로 만들어지고 싸우게 만든 이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귀차니즘에서 나온 그런 게임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하나의 유닛만 조정하면 되니까 이게 뭐 훨씬 수월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의 유닛에게 여러 가지 이제 특수 능력을 부여하고 이러면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입니다. 컴퓨터가 조정하는 나머지 이제 그 잔챙이들, 이런 유닛들 이제 능력이나 전술 운영 이런 게 이제 뭐 상대방이나 똑같죠. 그래서 뭐 사실 그대로 두면 그냥 맞짱 붙으면 똑같은 애들이니까 승부가 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제 거기에 이제 게이머가 조정하는 요 순수 유닛이 뽑기면 전황을 이제 확실히 바꿀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이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게임, 롤이라는 게임이 된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이런 게임들을 가르쳐서 그 옛날 그 맵의 이름을 따서 AOS 장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게임을 만든 개발사에서는 뭐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배틀 아레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롤의 게임 방식은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각 팀의 본진에서 일정 간격으로 자동 유닛들이 이제 튀어나오고 적진용으로 이제 막 달려가게 되죠. 근데 이런 자동 유닛들은 이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뭐 사실 좀 멍청해서 그냥 정해진 공격로로 줄지어서 그냥 개떼처럼 우르르 몰려다니기만 하는 뭐 그런 유닛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 유닛들은 이제 미니언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서 이제 게이머가 조정하는 유닛들이 그 팀에 이제 합세를 해서 전투를 벌이는 것이 바로 이제 롤의 게임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이제 맵에 따라서 3명 혹은 이제 5명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3명짜리 맵은 이제 거의 사용되지 않고 보통 이제 5명짜리 맵이 이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명짜리 맵의 이름이 바로 이제 소환사의 협곡,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정도 알아두시면, 이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환사의 협곡,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팀의 본진에서 이제 미니언들이 만들어지는 건물들이 바로 이제 넥서스인데, 이 넥서스가 깨지면, 그러니까 본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깨지면 게임에서 이게 지게 되는 그런 그 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니언들은 이제 미리 정해진, 대부분 다 뭐 미리 정해진 공격로로만 이제 전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공격로는 이제 맵의 그 위쪽, 중간, 아래쪽 이렇게 이제 3개의 공격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 공격로를 가리켜서 각각 이제 탑, 미드, 봇은 뭐 당연히 이제 바텀의 이제 준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3개, 요게 해서 공격로를 가르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같은 팀끼리 이제 전략을 짤 때 각자 이제 어디에서 활동할지를 이제 협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 용어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야, 난 이제 탑으로 갈 테니까 넌 보스를 막아. 뭐 그리고 이번엔 야, 미드로 오리는 어때? 뭐 이렇게 이제 뭐 지들끼리 이제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공격로에 이제 터렛이라고 부르는 이제 3개의 방어탑이 딱 버티고 있는데, 이 터렛은 이제 아주 강력해서
요 미니언들 얘들만 갖고는 절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그 터렛과 터렛 사이에 뭐 터렛이 각각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전선이 형성되곤 하죠. 그래서 이제 게이머들은 요 미니언들 뒤에서 어쩔 때는 이제 미니언들을 지원하고 어쩔 때는 이제 상대방 미니언들의 거를 공격하면서 전투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이머가 직접 조정하는 유닛을 챔피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이 롤에는 약 한 100여 개가 넘는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챔피언들은 고유의 어떤 특성과 장단점 뭐 이런 거를 갖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어떤 애들은 맷집이 좋다, 뭐 어떤 놈은 이제 공격력이 되게 강하거나, 아니면 어떤 놈은 이제 마법 능력이 뭐 강하거나, 뭐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이 챔피언들을 잘 조합을 해야지 전투에서 승리할 확률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챔피언들은 스타일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분류를 나눌 수가 있는데, 맷집이 아주 좋아서 선두에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닛이 이제 탱커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 그 큰아들이 이제 탱커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맷집보다는 공격력이 좋아서 상대방에게 이제 직접적인 데미지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유닛을 이제 데미지 딜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딜러는 다시 이제 활이나 어떤 총 같은 걸 쓰는 원거리 딜러하고 직접 앞에서 뭐 그 칼이나 주먹을 쓰는 이제 근거리 딜러로 나누는데, 대충 줄여서 이제 원딜, 근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막내가 여기서 이제 뒤에서 얍삽하게 활 쏘는 원딜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탱커와 딜러와는 달리 딱히 이제 공격력은 이제 별로 없지만 다양한 이제 마법으로 우리 편의 힘을 이제 증폭시키고, 반대로 이제 상대방을 이제 무기력하게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유닛들도 있는데, 이런 유닛들이 이제 서포터라고 부릅니다. 줄이면 대충 뭐 서포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큰딸이 이제 이 서포트 역할을 주로 하고 있더군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 팀은 이제 탱커, 딜러, 서포트 이제 유기적으로 연합해서 이제 전투를 벌여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보자는 이제 치고 빠지고 막 이렇게 그 매끄러운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이제 탱커를 주로 맡지만, 점차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 이제 딜러, 서포트 뭐 이렇게 주종을 옮깁니다. 그렇다고 이제 탱커가 완전 초보냐? 또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각자의 포지션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승리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 3가지 캐릭터를 보면 애들 성격도 좀 대충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애들을 봐도. 자, 어쨌거나 게임이 이제 세팅되고 나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모두 이제 참가를 하게 되면 약 1분 정도의 챔피언 지정 타임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같은 편들끼리, 야, 내가 딜러 할 테니까 너 이제 탱커 해라. 뭐 난 탑을 맡을 테니까 넌 보스를 맡아. 미드는 누가 할래? 뭐 이런 식으로 작전 타임을 갖는 거죠. 근데 이때 우연하게 모인 플레이어가 모두 다 탱커다, 뭐 이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서 롤에서 제공하는 챔피언들이 모두 합해서 한 100여 명이 넘는데, 배우세는 150명 이상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이걸 언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죠. 그래서 이제 게이머가 사용할 수 있는 챔피언들이 매주 무작위로 대략 한 10개 정도 무료로 되는 거 10개 정도가 제공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제공된 게임을 골라서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마음에 드는 챔피언을 언제나 또 사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그건 사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롤의 주수입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챔피언들은 이제 게임에서 이길 때마다 얻는 그 RP라는 게임 머니가 이제 되는데, 그걸로 이제 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임들은 꼭 현금으로 사야만 하는 뭐 그런 챔피언들도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게임 내에서 챔피언은 미니언보다 이제 당연히 셉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한 5대1 정도로 싸워도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죠. 그렇게 게임을 진행을 하면서 미니언들을 이렇게 잡기 시작을 하면 이제 골드라는 걸 이제 벌 수 있게 되고, 그 걔들이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씩 그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버는 골드와, 그리고 이제 하나씩 열리는 새로운 그 챔피언들의 그 기능들 갖고 있는 그것들이 그런 것들 이제 그 게임 안에서만 이제 유효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잘 활용해서 이제 게임을 풀어나가야 하는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에서 버는 요 골드로 그 아이템을 살 수가 있는데,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요 아이템은 뭐 수십 가지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잘 조합을 해서 이렇게 쓰는, 요게 이제 스킬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경험도 필요한 거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애들이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템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챔피언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빠르게 그 하나씩 열리는 특수 기능들을 그 게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어떤 필살기가 되는데, 이런 이제 특수 기능들은 모두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마지막 4번째 필살기는 이제 가장 늦게 오픈이 되면서 그만큼 이제 가장 강력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이 필살기를 얘기를 할 때 이제 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만약 잘은 모르겠는데 궁극의 필살기 뭐 이런 뜻이 아닐까 뭐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에너지가 쭉쭉쭉 따라가지고 겨우 도망쳤는데 상대방의 궁 한 방에 죽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들 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주로 사용하는 챔피언은 이제 뭘 좋아하느냐와 이제 상관없이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잘 풀리는 그런 챔피언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캐릭터 중에 가렌, 애쉬, 럭스, 야스오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몇 개 안 되는 이제 무료 챔피언들을 이제 고를라 치면 사실 이제 서로 같은 챔피언들을 고를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같은 챔피언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팀을 싸우다 보니까 외향이 조금 좀 틀리게 보이는 뭐 이렇게 좀 보이고 싶게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그거를 이제 별도로 또 구매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스킨이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 챔피언 가격보다 이 스킨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무료로 하는 애들은 워낙 많은데 거기서 이제 튀고 싶은 애들이 스킨을 좀 폼나게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지들이 안에서 튀려고, 그래서 거기다 돈을 더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롤 좀 이거 즐긴다 하는 애들을 보면 자신의 그 전용 챔피언이 대략 한 10개 정도 이제 깔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각 챔피언들이 이제 기본 스킨 외에도 별도로 이제 구매한 스킨이 한 2~3개 정도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롤의 레벨 시스템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최고의 레벨이 30입니다. 레벨을 쌓기 위한 경험치는 아무래도 이제 소속팀이 이길 때 가장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똑같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공헌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같은 팀이라고 해도 약간의 이제 경쟁들이 있죠. 그래서 대충 30레벨 정도를 찍으려면 아이들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일 한 2~3시간씩 쉬지 않고 계속해서 몰입을 하면 한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주말만 한다거나 뭐 하루에 뭐 한 게임 정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6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만렙, 여기서 이제 만은 풀이라는 뜻인데 이제 꽉 랩을 이제 다 채웠다는 얘기죠. 즉 최고 레벨인 이제 30을 채우게 되면 이게 이제 끝나냐? 그게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이후에는 이제 체계가 틀려서 마치 이제 프로리그로 올라가는 것처럼 랭커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챌린지 모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30레벨 이전에는 이제 컴퓨터랑도 싸울 수도 있지만 일단 랭커가 되면 다른 랭커들끼리 또 싸워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랑 깨우고 이렇게 해서 레벨 쌓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랭커 등급에는 이제 브론즈, 실버, 골드, 뭐 플래티넘, 다이아, 챌린저 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고 등급인 이제 대충 이제 챌린저가 되려면 상위 한 0.1% 정도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이게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예외 없이 이 챌린저 등급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렇게 일단 이제 랭크에 올랐다 하면 최소한 이제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은 꾸준히 이 롤을 플레이했다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 랭크에 오르면 이때부터는 이제 뭐 많이 한다고 해서 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라 승수를 이제 많이 쌓아야 등급이 이제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체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뭐 무조건 플레이를 많이 한다고 등급이 오르지는 건 않고, 어떤 애들은 뭐 실버로 한창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틀린 그 시스템을 갖고 있죠. 그래서 롤은 이제 게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 비슷한 실력을 가진 두 팀이 딱 붙었다고 가정을 할 때 한 게임이 보통 한 40분 내지 5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주 팽팽한 싸움이 되면 뭐 1시간이 넘는 경우도 또 있고요. 이제 같이 팀을 이뤄서 싸우다 보니까 자기 혼자 게임하기 싫고, 그리고 또 어떤 사정에 의해서 게임을 그만두기가 되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게 팀워크로 싸우는 게임이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피치 못하는 사정으로 이제 게임에서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얘들이 이제 탈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 도중에 탈주를 하게 되면 최소 1시간에서 최대한 7일까지 게임 접속이 이제 완전히 금지를 당하게 되는 뭐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같은 팀이 이제 탈주 신고를 리포트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 이런 페널티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5대5의 싸움에서 한 명이 쫙 빠져버리면 4대5 싸움이 되니까 사실 뭐 실력이 뭐 아주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뭐 이게 이 게임을 이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탈주하는 그 팀이 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진 팀의 플레이어들이 열받아가지고 거의 예외 없이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끔씩 이제 롤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경우, 우리가 이제 그 강제로 게임을 이제 끄게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야, 나와서 빨리 밥 먹어. 그러다가 이제 뭐 승질 나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확 꺼버리고, 걔 뭐 인상 막 구겨지죠. 이거 탈주해가지고 걔 한동안 게임 못하게 된 그런 상황 발생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일단 탈주 판정을 받게 되면 아무리 이제 피치 못할 사정,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었다거나 어떤 뭐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봐준다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뭐 사실 이제 하루에 플레이하는 게이머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그런 거 다 사정 봐가면서 애들이 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롤을 하고 있는 애들을 옆에서 막 방해하고 이러면 애들 무지하게 짜증 많이 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제 무료 게임인 이 롤을 무료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PC방에 몰려가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롤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용어들 대충 섞어서 쓰면 되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아무래도 야, 탑이 좀 공격하기는 좀 쉽지 않겠니? 그래서 아빠가 보기에는 넌 원딜 스타일인 것 같아. 애들 캐릭터 보면 대충 나옵니다. 아, 너 좀 원딜 스타일인 것 같아. 맞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더불어서 뭐 야, 너 좀 자주 사용하는 챔피언이 뭐야? 근데 그게 스킨은 몇 개나 갖고 있니? 뭐 이런 식의 얘기 살짝 하면은 뭐 좀 어렵진 않죠. 이러다가 이제 살짝 레벨을 물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제 롤을 이미 이제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뭐 레벨이 30 미만이다. 이러면 뭐 많이 하진 않았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랭커로 올라가서 프로리그죠. 거기 올라가서 이제 골드 이상이다. 아, 이러면 이제 무진장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애들 다 골드 이상입니다. 네. 어찌됐든 이제 물론 이제 랭크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실 이제 게임 시간만으로 등급이 오르는 게 아니니까 몇 개월 동안 이제 실버에만 이렇게 머물고 뭐 이런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롤의 경우에는 현금을 쓰지 않아도 거기가 이제 차이 없이 게임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현금으로 구매한 챔피언하고 무료로 제공된 챔피언 간의 능력 차이도 사실은 이제 별로 거의 없고, 있다고 해도 게이머가 이제 개인 역량이 이제 좀 되면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차이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현금으로 구매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들도 있고, 그리고 또 유료로 살 수 있는 스킨들도 이제 또 폼나는 효과가 많아서 특히나 이제 어린 애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유혹이 되죠. 그래서 뭐 제 아들 친구 중에는 뭐 세뱃돈 용돈 다 꼬라박아가지고 거의 수십만 원을 롤에다 쓰고 뭐 이런 애들도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뭐 롤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의 이제 게임들은 그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 어떤 게임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현금 결제가 그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제 뭐 그래야 그 사람들도 먹고 살겠죠. 그런 걸 꼬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제한적입니다.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 결제 있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 뭐 계좌이체 있고 휴대폰 결제 뭐 이렇게 등등이 있는데, 이게 사실 모두 보면 아이들이 사용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좀 많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휴대폰 결제 정도가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무래도 이제 휴대폰 이용 내역이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다 모두가 공개가 되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쉽게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요때 이제 가뭄의 단비 같은 이 결제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문화상품권입니다. 애들끼리 줄여서 이제 문상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문상이야말로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의 게임 라이프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필수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친척 어른들이 간혹 세뱃돈 대신에 뭐 책이나 사보라고 문화상품권 주고 뭐 이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주 어찌됐든 이거 별로 안 좋은 선택이라는 거죠. 이게 뭐 남자애들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문상의 90%, 아마 99%이 정도 이상이 다 게임 머니로 사용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고,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돈으로 준다고 해서 뭐 편의점에서 사실은 쉽게 문상으로 이제 교환이 가능하니까 뭐 사실 뭐 별 큰 의미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 그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뭐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죠. 근데 글쎄요,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별 소득을 거두지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문화상품권으로
게임머니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약에 만들 수 있다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시행했던 모든 정책들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이게 사실 되게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 어떤 실효성을 떠나서 거기에 엮여 있는 뭐 이익 집단, 뭐 이권에 얽히고 섞인 거 이런 게 뭐 한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거나 이제 아이들에게 이 문상이라는 것이 게임머니와 같다는 사실은 좀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PC방 게임들에서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게임 라이프, 이거 정말 우리 부모들에게는 고민이 무지하게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이제 남자아이가 있는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으로 고민해보지 않는 집은 아마도 거의 없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직 뚜렷한 답이 나와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아직 충분한 연구 또한 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교육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직 그 컴퓨터 게임을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게임을 비난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이게 뭐 첨단 산업인 게임을 너무 억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다가 뭐 대형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국부가 유출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실례로 게임 기업으로 유명한 넥슨 역시 이미 이제 본사를 일본으로 옮겼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게임으로 이제 기업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반증하는 실제 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찌됐든 이렇게 게임 업체의 이탈을 조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비난들을 많이 하죠. 솔직히 뭐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 여성가족부의 어떤 정책을 일견 공감하는 부분이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글쎄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게임이라는 것이 이미 아이들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도대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게임을 즐기는지 이런 것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저 그냥 야 적당히 해, 뭐 하지 마, 하루의 게임은 30분이야 뭐 1시간이야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게임이라고 다 같은 게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미 이 컴퓨터가 우리의 생활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컴퓨터 게임 역시 이미 이제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드물긴 하지만 뭐 교육적으로 유익한 게임들도 있죠. 그리고 두뇌 발달을 돕는 그런 게임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도시를 짓는 뭐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그리고 뭐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거, 그런 거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반면에 마치 이제 마약이나 어떤 알코올처럼, 알코올은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이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그 아이들의 정신을 파괴하는 게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적당히 조절하면 교우관계도 넓히고, 그리고 또 창의력도 이제 키울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지나치면,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듯이 지나치면 이제 정신과 건강을 파괴하는 이런 게임도 뭐 사실 무지하게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적당함과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게 이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가르쳐야 하는 우리 부모가 도대체 게임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가 제가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칼이라는 것은 사람을 이제 해할 수 있죠. 반대로 의사들도 칼을 이용해서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합니다. 또 요리사들은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를 칼은 위험하니까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식의 논리는 이거는 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이 게임하는 것 자체를, 게임 자체를 갖고 게임 자체를 이걸 하지 마 뭐 이거 논리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럼 좀 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제 2번에 걸쳐서 게임에 관해서 아는 척을 조금 했는데요. 이게 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사실 시간이 나실 때, 아니면 시간을 일부러 내서라도 그 PC방에 한번 가보시기를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것도 이제 평일 오후에 그 아이들이 이제 PC방에 가 있을 시간을 골라서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좀 휴가를 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구석에 앉아서 웹서핑 하는 척 하면서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제 말을 120% 아니 200% 이상 실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게임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뭐 그 이면에는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어느 정도라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오늘 게임을 1시간 한다고 해서 아이가 뭐 바보가 된다거나 뭐 범죄자가 된다거나 이런 건 분명 아니겠죠. 또 어떤 게임이 유익하고 또 유해한가 뭐 어떤 판단도 사실은 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판단은 어찌 보면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 판단을 내리려면 우선 그 게임이 어떤 건지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게임의 중독성이 어디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서든처럼 아주 말초적인 폭력에 중독되는 그런 경우도 없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게임의 매력은 바로 이 레벨업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레벨은 자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피드백이 거의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게임의 세계라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자,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두 이게 어떤 피드백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상생활에서의 피드백은 그 주기가 너무 길고 사실 강도 또한 그렇게 크지 않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적표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학기 말에 오른 성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 기간으로 보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에 몰입하기가 어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어떤가요? 1시간 투자하면 1시간만큼 그리고 하루 투자하면 하루만큼 내 능력 오르고 그리고 그 오른 능력치를 수치로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한 그것이 이 게임의 세계죠. 근데 거기에 오른 능력만큼 새로운 보상이 주어집니다.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로 어떤 이러한 즉각적인 피드백과 직접적인 보상이 우리 아이들을 게임으로 계속 빠져들게 하는 그런 힘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을 지적하기만 했지 아이들이 어떤 작은 성취에 대한 피드백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